노골적으로 특검 반대하는 언론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대통령실 혼자만 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탄핵 강공 드라이브를 얘기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딜레마죠. 밑도 끝도 없이 탄핵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탄핵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 뭐 이런 만찬이 식이야. 아니고 집합이에요. 집합이라고 이거. 건배사가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충성이래. 대통령이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로 응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사들이 민주적으로 우리 생활관에 이런 것도 개선하고 뭘 하는데 딱 병장이 들어와서 옥상 위로 다 집합해. 이렇게 안 깨지는 거야. 이게 또 하나의 비수가 가끔 이게 주머니 속에 송곳같이 거부권, 예산권, 또 심지어는 가로치고 수사권. 그건 누구한테 있지? 그거 기억합시다. 그때 김기한 사령관 반응입니다. 대통령에 관계된 거는 국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랬는데 해병대 사령관인 내가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야 누가 그랬는지 너 같은 조직원이잖아. 불어. 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왜 말 못해? 여기에는 3스타도 없고 2등병도 없어요. 법 앞에는 다 똑같은 평등한 국민이요. 피의자로 나왔어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한 여의도 비웃는 겁니까?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화면이 딱 나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본인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군요. 어디 아니 한없이 가볍네요. 어디서 자르신 겁니까? 헤어스타일. 빨리 휴지 좀 가져와. 죄송합니다. 안 나요? 네네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사회가 또 우리 정치권도 아닌 걸 맞다고 맞는 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옷은 잠옷이 아니고요. 네네네. 독전의 진아림 오마주도 아니고요. 그냥 태무는 맞습니다. 태무. 네. 그런데 태무. 아이고. 자 오늘도 뉴스와 함께 여러분의 논평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옷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네. 문제를 아니, 축소하지 화면 딱 마세요. 보자마자 너무 네. 아니 머리 옆을 왜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아니 이게 네. 미용실 맞아요. 미용실을 어제 갔는데 가발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네. 가발 아니고요. 미용실 맞습니다. 그 좀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좋아 보여. 괜찮았습니까? 자 김뱀민 아니고 김병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저 복덕방 아저씨 아니고요. 김종대 전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머리가 왜 그래요? 나처럼 올리란 말이야 이렇게. 아이고야.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저는 뭐 아니고요 안 해줘요?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안 떠올라요? 또 사고 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정말 이 사회가 정치권이 좀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창에 오늘 정프로 머리 KC 인증 받은 거냐고. 직구 같아. 직구로. 네네네. 끝났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선글라스 어디 거예요? 이거요? 네. 아니 이거는 저기 진짜예요. 좀 좋은 겁니까? 이거는 저 안경점에서 산 건데 그래도 국산입니다. 내수 진작에. 네, 내수 진작에. 안경만은 태무에서 제 눈에 쓰는 건데. 네. 이건 막 이렇게 또 막 얼굴에 막 색깔 이염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자 오늘은 하여튼 시작부터 제가 참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이제는 뉴스와 함께 또 우리 두 분의 이야기 한번 좀 들어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국민 유행어 탄핵. 요즘에 탄핵 얘기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사실 예전에도 나왔는데 네.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좀 짚어볼게요. 자,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이튿날인 어제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최고위에서 탄핵 단어가 언급된 건 처음인데 네. 이 정청래 최고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꺼내 읽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볼게요.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합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동안은 좀 암묵적으로 정치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이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반면 교사 삼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지도부회에서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해 볼 만한 그전에 점인 이제 것 정치권 같습니다. 외 다 밖에서 나오다가 네. 뭐 조국혁신당 등에서 좀 더 네. 적극적으로 얘기하다가 민주당 일부 의원 얘기하다가 네.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보통 의원이 얘기하면 의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네. 지도부에서 언급했다라는 건 뭔가 당에서 좀 네, 이 당론으로 정도 할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좀 너무 과한 해석입니까? 근데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원래 말이 거치신 분이에요. 저분이 뭐 저런 얘기 안 하는 게 이상해. 나. 무게감을 확 빼시면 어떡해요. 최고위원인데 수석 최고위원. 뭐 수석 최고 뭐 그 저기 언제는 뭐 불교계 뒤집어 놓고 뭐 그 저기 저분은 능히 저러실 분이에요. 능히 그러실 분이다. 그런데 단지 이제 시점에 왜 예. 지금의 저 자리에서 저 시점이냐 하는 건데 네. 당연히 이제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어떤 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자 이런 의도 같은데 네. 사실은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이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예. 지금 그 정치가 자칫하면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난 여권 내에서도 그런 걱정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게 진실 규명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네. 이 너무나 이게 좀 간절하고 네.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그다음에 저기 최근에 어제 오늘 공수처 뭐 해가지고 너무 많은 자료들 데이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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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특검법안이 가결된 5월 초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네. 그때 국회에서 특검 표결을 앞두고요. 갑자기 어떤 그 정황 증거들이 대방출됐습니다. 공수처와 박정원 내령 재판에서. 근데 지금 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나온 JTBC 특히 그 기념비적인 특종, 네. 그 김계환 그 예. 사령관이 네, VIP 외압설 얘기한 간부 들은 한 명 간부 더 더 있다. 있다. 경로. 예, 저희 좀 이따 다룰 예정입니다. 예, 뭐 예.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네. 이게 사실은 뭐 이거 뭐 그 헌법 위반이다, 상권 분립 위반이다 해가지고 대통령실이 반대를 하지만은 나오고 있는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 두 번째는 그 심지어는 그 보수 언론까지도 대통령실의 상권 분립 발언을 받아쓰는 기사가 없어요. 옛날에는 간호법이다, 방송법이다, 뭐 의대 정원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이런 논조가 나오면 네. 그거를 수용하는 언론 보도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앙일보가 공수처 수사 조금 더 지켜보자. 이게 최대치. 노골적으로 특검 반대하는 언론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대통령실 혼자만 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민주당은 이 공세 주도권을 잡았다고 판단하는 네. 것 같고 그 분위기에서 저 발언이 나왔다. 근데 이 발언이 그러니까 레토릭이 아니고 실제 추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뭐 이제는 국민이 탄핵을 선택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네.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해라. 이렇게 조금 떠다 미는 방식이 정치적인 언어일 건데 조금 이렇게 뭔가 바로 탄핵을 이제는 뭐 특검법 이후에는 추진하는 걸 시사하는 발언은 지금은 좀 빠르다고 봅니다. 이건 대통령 하기 나름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하기 나름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선택해라. 안 그러면 국민들이 더 큰 심판의 바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 심판은 뭐 이렇게. 탄핵이라는 거고. 아니 물론 뭐 퇴진, 탄핵, 불복종, 항쟁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전에도 보면 뭐 정권 퇴진 이런 얘기든 사실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마치 의사가 아예 담배 이렇게 피우시면 저 죽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금 이제 환자분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거랑 이제 다르잖아요. 네. 그거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거라는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맞나요? 뭐 같은 얘기인데 예, 사실은 아니 좀 그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그거? 아니 어? 우리 김종대 당신이 의사야 그거? 아유 제 가운 보세요 오늘. 아유 자다 왔나 이거? 네, 우리 김영민 네.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응? 민주당의 상황을 이해한다고요. 탄핵 언급이 민주당 상황 때문에 이런 얘기 때문이다?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얼마 전에 발언이 네. 강성 지지층들한테 무한 죄송한 고개 숙이는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에 있는 핵심 지지층들 탈당하고
결국은 추미애 국회의장이 돼서 네. 대립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립군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부의 원성이 자자한데 네. 결국은 내적 분열이 났을 때 가장 손쉬운 선택이 뭐냐? 아. 외부의 적을 강하게 만들고 여기에 좀 더 센 메시지를 내서 내부를 결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도부에서 이 정도 발언을 꺼내는 일에 대한 후과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를 리 없을 텐데 네. 얻는 것과 잃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장기적인 상황에서 지금 당장 급한 건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탈당하지 마십시오. 네네네. 꼭 탈당하고 싶으면 당비만 잠깐 끊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니 민주당의 상황이 다급하죠. 그럼 강성호 지지층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추미애 대립군이 있었으면 얘기를 꺼냈을 법한 이야기, 탄핵 강공 드라이브를 얘기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딜레마죠. 이러면 중도층도 떨어져 나갑니다. 네. 그리고 특검 문제만 온전하게 놓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자. 혹시 외환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부분을 언제까지 회피할 수는 없지라고 하고 분위기가 갈 텐데 밑도 끝도 없이 탄핵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 너네 탄핵하려고 그러는구나라고 하면서 여론의 동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여권도 더 뭉칠 수도 있겠군요. 보수는 당연히 결집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 말아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3자적 시각에서 갖게 된다. 그 반대로 아니. 사실 정청래 최고는 좀 여당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게 너희, 어떻게 압박이 너희 됩니까, 이거 탄핵이? 부결시키면 뭐 탄핵이다? 진짜 탄핵 열차 시동 아니 그런데 부릉부릉이야. 약간 그런 민심이 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도층 얘기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 뭐 제3지대 중도층이란 단어를 정말 재검토해야 되는 선거를 실제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게 민주당 내부 뭐 중도층 또 뭐 보수의 결집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최상병 특검의 문제 자체를 바라보면은 정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저는 28일까지 남은 한 5, 6일간이 한국 정치에서 가장 그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그래요? 확신을 합니다. 네. 이게 진실 세력과 은폐 세력의 한냉 전선, 온냉 전선이 딱 용산하고 여의도 사이에 지금 대치해가지고 전통 일곱 치겠네요, 밀고 있는데. 우루카파. 기상캐스터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지금 온냉은 이게- 아니고 온난전선. 한냉이랑 온난전선이고요. 그런가? 예. 온냉은 아니고. 예,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예리하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엊그제 쏟아져 나오는 뉴스는 심상치가 않아요. 엊그제. 예, 그런데 지금 이 특검 거부가 네. 단순히 사법 절차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 방탄으로 인식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론에서는. 네. 나는 수사 안 받겠다. 나는 조사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초래할 역풍과 국민적 저항을 진지하게 여당이 고려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탄핵 얘기했다고 뭐 이게 저 맞냐 틀리냐 이 논이 지금 우리가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네, 상황이. 네, 네. 근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탄핵 얘기도 세게 하지만 또 물밑에서 또 따뜻한 여론전도 여당을 상대로 약간 펼치고는 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있죠. 엊그제 박주민 의원 인터뷰했지만 네네네. 뭐 몇 명 한 7, 8명한테 데이트 신청해놨다라고 네. 했었는데 실제로 막 편지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네. 그 특검법 통과시키자 호소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이름을 다 불렀어요. 누구 의원 뭐. 저게 지금 편지예요? 네, 저거 이제 박주민 의원이 보낸 편지고요. 러브레터처럼. 예.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 행운의 편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이 영국에 편지는. 광고기 주셨대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네. 뭐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고 뭐 허은하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고 뭐 조국 혁신당은 뭐 아예 뭐 거리로 나갔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어쨌든 이게 뭐 탄핵 얘기에서 좀 보수가 결집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확실히 조금 시끌시끌하긴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저 같은 행동들이 박주민 의원이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정성을 기울여서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있는데.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이동 의원의 입장 변화가 사실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네. 여기가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3선을 했거든요. 예. 그 당의 정책위 의장을 했고 굉장히 유승민계라고 불릴 정도로 중도적인 인사로 이제 역할을 해왔는데 네. 이번 선거에 좀 크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이동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지역 전역을 보면 여기가 59개 정도 되는 지역에서 우리가 10개를 못 건졌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막기가 어렵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수처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 수사가 1년, 2년 무한정 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수사 결과가 나올 거고 미진하면 내가 특검을 자처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정의당, 민주당, 야당에서 수사 결과가 온전한 진실을 규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공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자 이거는 결국은 탄핵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핵심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게 안타까운 사망은 진실을 밝혀야 되지만 결국 대통령 탄핵 고리를 걸려고 하는 장치 아니냐 이런 인식들에 뭔가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해서 네. 정말 진실 규명 플러스 그 박정호 대령 등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게 되는 일들이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아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자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고리를 풀려면은 빨리 박정원 대령에 대한 공소치하를 하고 여기에 억울한 사람들을 원상 회복 조치를 하며 또한 이 사건이 이렇게 왜곡되는 데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태도를 한 번만 보였으면 작년에 그렇으면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도 텐데. 않았고 총선 때 쟁점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버틴 겁니다. 그럼 버텨놓고 와서 이제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 정권에 안위도 위태로울 줄 알으라고 하니까 요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특검 얘기한 거지. 탄핵 얘기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의 그 어떤 그 안위와 어떤 국정의 책임을 위해서라면 여당이 이번만큼은 야당의 지자 또는 이번만큼은 국민의 지자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덕쿵 파국이 올 수가 있어요. 작년에 얼마나 기회가 많았습니까? 네네. 그 박정원 대령 이미 그 재판에서 수없이 반대 증언들이 나와가지고 재판이 박정원 대령한테 지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도 국방부 검찰단이 그 박 대통령이 망상에 가까운 망상으로 VIP 경로서를 지어내가지고 네. 여태까지 항명을 한 거를 갖다 정당화 합리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온갖 그 군 검찰단의 폐악질을 다 보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 이런 거를 지금 시정하고 원상 회복 시켜달라고 그 많은 해병전우회가 찾아간 농성했지, 기자회견했지, 국회 찾아왔지. 오늘도 그 지금 그러고 있고 광장에 이제 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저 고생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 하나 원상 회복을 못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려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소동 벌인 거다. 민주당은 그럴지 몰라도 국민은 아닙니다. 국민이나 순수한 해병대 그 예비역들은 네네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지금 관건은 그런 시선이 이제 국민의힘 내에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또 다른 시선에서는 야 이게 이렇게 찬반으로 그냥 딱 묻자들듯이 갈 건 아닌데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가서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운 이유는 역대 특검을 합의 처리되지 않은 특검으로 그냥 일방 강행 처리한 예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 있었던 일방 처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제의요구를 했는데 그냥 가서 찬성 버튼 누르기에는 이건 김웅 의원 등 일부가 내 소신은 완벽하다고 주장했던 사람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사실 정치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김 의원은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 못하는 거. 아니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총선 출마를 안 했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이렇게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찾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죄송한데 이왕이면 안철수 등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계속해서 해 나갈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김웅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세고 예. 유희동 의원의 찬성에 대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나머지 발언들은 안철수 의원 등이 아끼고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때문에 만약 고민하고 있다면 그다음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이런 사람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살짝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번 회기에 찬성이 아닌 것처럼. 이유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절차적 정당성 문제 때문에 그냥 강행 처리가 어렵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는 여야 합의 없이 합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한다. 밀어붙였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안은 뭐냐?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그 독소조항은 뭘 어디서 얘기하고 어떤 걸 뺄 거냐? 이거를 국민의힘이 빨리 정리를 해서 보여줘야 네. 진정성도 얘기를 하고 합의할 수 있는 여지 공간도 마련해 놓으면서 나름대로의 플랜 B가 성립이 될 텐데 계속 그냥 거부권 제2요구권으로 반대표를 정리했을 때 이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국민의힘 일부 갖고 있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거죠 지금? 원내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옛날에 그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정한 건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뭐 일당 독재 정당도 아닌데 뭐 당론이면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의회 민주주의 파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도 사실 똑같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게 반대 투표가 당론입니다. 총동원령 내려서 본회의 무조건 참석해서 반대 투표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뭐 대통령 경호처 여의도 출장소냐 이러면서 뭐 이런 당론은 따를 수 없다. 뭐 사실 뭐 하나만 더 극값 얘기를 하면 당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작년에 제가 지도부에 있을 때 그 이태원 참사 1주기 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그 자리에 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보다 보면 유족분들도 뵀거든요. 그럼 보고 나면 정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특별법 꼭 좀 처리해달라 그러는데 네. 저는 뭐 원내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충들이 굉장히 컸을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나서 네. 한 발씩 양보하니까 합의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특검에 관련된 문제도 지금은 당론에 따라서 반대 진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 과정만 거치면 합의 처리될 수도 있는 가능하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과는 지도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바뀌었는데 여기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아직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 국힘에서는 뭘 좀 합의할 내용인지에 대한 결정도 아직 안 내린 상태니까 그건 이제 충분히 비판받아 그게 마땅하다는 얼마 전 거죠. 이양수 원내수석이 처음 얘기했을 때는 네. 뭔가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빨리 마련해서 국민들께 얘기를 해야 나가서 저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글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실제로 합리적으로 이걸 접근해 보자. 무엇이 당을 위하는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관저에 그 옥상 위로 다 집합해. 이러면 요즘은 여당은 관저로 다 집합을 하더라고. 초선, 재선, PK, TK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일병 다 모여, 상병 다 아니 모여. 뭐 이런 만찬이 식이야. 아니고 집합이에요. 집합이라고 이거.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야 거부권 믿고 버텨 이렇게 에. 얘기한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활용해라. 건배사가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충성이래. 그리고 받들어 총이여 뭐요. 그리고 저기 설마. 아니 저기 무조건 충성이 한 테이블에 건배사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요? 예. 기사로 진실이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무조건 충성. 그다음에 저기 대통령이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예, 조선으로 예, 나왔죠. 우리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로 응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사실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국민의 무조건 충성 이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과 대통령 대통령이. 주어가 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 이제 병사들이 민주적으로 우리 생활관에 이런 것도 개선하고 뭘 하는데 딱 병장이 들어와서 옥상 위로 다 집합해. 이런 다 깨지는 거야. 이게 다 깨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말을 믿고 싶어요. 또 저 지지하고 박수를 치고 싶은데 왜 자꾸 관저로 집합시키냐고. 왜 이렇게 집합시키는 왜?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뭐 당선인들 아니, 거기 불러다가 밥이 인사하는 게 맛있어. 아니라 밥이 맛있어서 부르는 거지 뭐 그런 게 다 있나. 안 목적이 있는 부르면 또 집합이에요? 안 부른다고 원성이 자자할 수도 있다는 것 같고 저는 관저 갔다 왔던 사람들 얘기도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인데요. 아 언론에 났어요. 아 그런가요? 저도 관저 가서 밥을 뭐 먹고 용산도 가서 밥도 먹고 합니다. 충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네. 어떤 분위기예요 아니, 그러면? 맛있게 먹고 얘기 듣고 얘기 듣고 예. 얘기도 아니, 하고 근데 맛있게 듣고 좋은 얘기가 오고 가는데 네. 꼭 하나의 비수가 가끔 이게 주머니 속에 송곳 같이 아. 콕 찌르는 대목들이 네. 그게 뭐냐면 거부권, 예산권, 또 심지어는 가로치고 수사권, 그건 누구한테 있지? 그거 기억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모멘텀이 맺어. 이거를 참석했던 초선 의원들이 언론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제가 한 초선 눈을 꼭 감고 당선인한테 듣기로는 네네네. 보통 이제 관저에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부터 기자님들한테 연락이 다 옵니다. 그렇죠. 나오자마자 내 전화는 꼭 받아줘라. 예. 네.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딱 있어요. 저처럼 대변인했던 사람들이나 그렇죠. 안 받는 사람도 절대 안 받습니다. 아, 정말 좋아. 기자들이 예. 정말 좋아하는.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짜거든요. 아니에요. 네. 중구난방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다 하고 나머지는 전화 꺼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톤이 딱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짜서 누가 바뀌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꺼놨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난리가 나서 중구난방 전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툭 저기서 툭 나오는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게 기사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제되진 않았지만 사실, 팩트가 아닌 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거부권 얘기는 제가 지도부에 있을 때 같이 식사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야 간의 합의 처리가 안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 막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헌법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해야 우리가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발언에 문제가 있습니까? 있죠. 왜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어요. 그 총선 아마 표결이 되면 이제 회색지대 용어를 쓸 거다. 예. 그때 여야 합의 처리 발언이 나온다. 왜 그러냐? 총선 자, 전에 얘기입니다. 아니 난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법 발의할 때, 그 표결할 때 그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특검에 관해 가지고 최소한 야당 대표가 그 단식 농성을 할 때 합의 안 해준 여당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예컨대 이제 드루킹 특검 봅시다. 그때 우원식 원내대표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맞겠다 그랬어요.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또 여기를 얻어 맞으셨어. 사실상 제가 탁주관을 얻어 맞으면서 특검을 관철시켰습니다. 우원식원을 부가 고맙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맞았는데 많이 원래 아팠습니다. 목에 기부스 하신 분이 진짜 기부스 차고 나왔어. 회의 때. 목이 이게 기부스 원래 하시던 목이 분이. 너무 기부스가 이게, 아팠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기부스를 차고 나왔는데 네. 그때 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그 회의를 하는데 아프다고 기부스 차고 슬리퍼 신고 나오시는 거야. 그리고 너무 회의 내내 짠하구나. 눈을 감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우원식 대표가 내가 졌다. 예. 짠해. 내가 졌다. 이래가지고 합의가 된 거예요. 네. 합의된 거고. 네. 그래가지고 단식 농성장까지 찾아가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김성태 나 좀 원내대표가 살려줘. 특검받아 살려줘. 이러니까 거기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 사람 눈도 작은데 휘둥그레져가지고 받을게 설득할게.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합의 처리가 된 거 거슬러 올라간 김대중 대통령 때 온로비 사건도 현직 검찰총장을 치는 건데도 받았어요. 정권이 네네네네.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걸 안 받고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대부분 합의가 되는데 왜 합의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번만큼은 민주당보다도 국민들의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크다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게. 관저 거부권 얘기하다가 다시 특검으로 하는데 이게 그때 얘기했던 거부권은 모든 법안들을 당시 집권당이 소수 정당이라고 네네. 모든 걸 무시하고 처리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 행사라는 방법이 건 그거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으니 네. 여당을 소수당이지만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아마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과거에도 그런데 있었고 이제 레버리지로 써라. 이게 제가 이거군요. 관저 들어갔다 나와서 만약에 네. 딱 정리했으면 이런 메시지 절대 안 나오죠. 내가 있었어야 된다. 되는데 당선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에 우리 김천 최고위원님 같은 당선됐으면 분만 100번 들어갔다 왔지. 난 우리 정치가 이 지경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들어가면 또 바뀌어요 사람이. 네. 원래 괜찮던 사람도 들어가면 바뀝니다. 아이. 근데 최근까지도 이 얘기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김용태 당선인이 이번에 네. 들어가서 나왔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랑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그 거부권을 좀 레버리지 삼아라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고 이거 무기 삼으라는 게 아니고 네. 적어도 소수 여당이 할 수 있는 그래도 마지막 방법이다. 네. 협상의 지렛대로 네. 좀 써라 이런 야당이 말씀이시죠. 국민의힘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경로설 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의원님 언급하셨던 네. 최상병 관련한 속보죠. VIP 경로설 나도 들었다라는
해병대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이랑 김계한 사령관이랑 지금 경로설에 대해서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김 사령관은 나는 뭐 그런 얘기 한 적 절대 없다라고 네. 하면서 대질신문은 또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해병대 간부 A 씨가 나도 VIP의 경로 이야기를 들었다. 날짜도 특정을 했어요. 지난해 8월 1일 오전 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김 사령관과 본인이 통화한 녹취 파일이 있다라고 했고 이걸 공수처가 또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VIP가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김 사령관이 그 VIP가 화났다, 경로했다는 얘기를 전한 거 정도는 조금 더 신뢰가 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김사령관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의 위증 논란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는 지난달부터 조금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때 해병대 장군 하나를 소환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참 재밌게 증언을 해요. 뭐냐,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예. 변호사들 VIP 경로해서 뭐 이렇게 사령관이 얘기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은 한참 생각한 뒤에 제가 단독으로 사령관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단독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없다. 아, 조건이 붙었네 앞에. 나도 알아. 단독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한 거는. 그런데 당시에 7월 말 8월 초에 그 해병대 분위기를 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 전화 오죠, 차관 전화 오죠, 대통령실 전화 오죠. 북새통이 돼가지고 그때 하루 종일 대책회의 하다가 밤늦게 해병대 장군단 회의를 모 호텔에서 저녁 만찬과 음주를 곁들인 대책회의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장군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간부 회의 또는 어떤 대책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네. 일단은 거명하지 않고 이 장군은 재판에서 단독으로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누가 단독이라 그랬대? 그런데 그렇게 증언을 하고, 네. 근데 공수처에서는 이제 사실은 간부 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한 거를 공수처가 5월 초에는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5월 4일 날 김계환 사령관이 출석을 했을 때 김계환 사령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튿날 마저 소환해서 박정훈 대령 대지를 하고 이 진술을 다 꺼내놓으려고 했는데 돌연 김계환 사령관이 낌새를 눈치채고 5일날 안 나온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저께 나온 겁니다. 예. 이게. 11일에. 근데 여기서 이 진술이 나와버린 물었다는 거예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이런 진술이 그러니까 있다는데. 이때부터 어제 JTBC가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 빠진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때 김계환 사령관 반응입니다. 네. 이때부터는 대통령에 관계된 거는 대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묵비권을 묵비권. 행사하겠다 그랬는데 한마디를 덧붙여요. 해병대 사령관인 내가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정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검사가 조사를 하는데 네. 피의자한테 야 누가 그랬는지 너 같은 조직원이잖아 불어 이러니까 말 못합니다. 그건 의리상 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가락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 못한다니까 그러고 요게 어제 김계환 사령관 태도를 보면 난 그렇게 느낀다. 왜 말 못해? 여기에 사령관으로 출석한 게 아니라 피의자로 출석한 거예요. 여기에는 3스타도 없고 2등병도 없어요. 법 앞에는 다 똑같은 평등한 국민이요. 피의자로 나왔으면 피의자의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공수처는 이걸 보고서 무너졌다고 본 거예요. 그럼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나도 VIP 경로를 들었다라고 한 해병대 간부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령 김 사령관이 VIP 경로서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직권남용 등 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또 인터뷰를 했던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판단이야 뭐 법원에서 할 거 그분은 이런 말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공보 업무 담당하시는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분이 뭐 죄가 되고 안 되고 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까? 저는 이런 그러면은 코멘트를 한 게 좀 그런데 그건 중립적 언어지만 그 장군 이야기 중에서 더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네.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예. 사령관의 지시가 아니라 이종섭 장관의 지시였다 하면서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더 나가서 저 뒤에 앉아 있는 피고인 박정호는 죄가 없습니다. 이 말도 덧붙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국방부로부터 온 압력 때문이지. 저 수사단장이 왜 저기에 앉아 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야, 이렇게 이런 되면 이야기 한 네. 거는 왜 그러면은 빼놓냐 이거요. 여당에서는 혹은 뭐 김병민 네. 의원께서는 봐라 이렇게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지 않냐 왜 특검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대통령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예. 거라 보고요. 뭐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결론이 정해지겠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경로설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김기한 사령관이 얘기를 한 걸 박정훈 대령 등이 이제 들었다는 건데 네네. VIP가 이거 들으면은 VIP가 경로했다. 이거를 직접 누군가가 들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김기한 사령관도 이걸 VIP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김기한 사령관한테 경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해들은 말이다. 결국은 다 이게 전환이죠. 전원이에요. 전부 전원이에요. 중간에 국방부 장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전원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언론만 보면 요즘도 경로, 네. 지시, 예, 뭐 이런 용어들 권위적인 용어들이 계속 난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네. 또 이거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문제로 이어지면서 박정훈 대령한테 너무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감정적인 문제 쌓여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법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왜 경로? 이게 뭐 진짜야?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과거의 정치적 상황들을 보면 계속 얹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또 아 근데 진짜 박정훈 그러니까. 대령은 조금 약간 너무 억울해 보여요. 그냥 국민들이 그- 볼 때는 그 박정훈 대령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 사안을 확 이렇게 국민적 여론을 반전시켰던 결정적인 계기라고 봐요. 관련해서 아니, 또 새로운 네. 예, 뉴스가 맞습니다.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인권위에서 음. 박정훈 전 대령이 이제 수사 외압 받았고 부당한 보직해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진정이 들어와서 네. 이게 진정 들어온 게 지난해 8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를 썼는데 조사관들이 보고서를 썼는데 이게 이제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계속 못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 이제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인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게 첫 번째도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고 두 번째도 못 올라가고 세 번째만에 이게 당시 소위원회 안건에 올라갔어요. 이게 내용은 이제 박정훈 대령이 주장한 것들이 사실 다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보직해임을 당했다라는 건데 소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이제 전원위에 올리는 거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반대를 했대요. 네. 김영원 소위원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의 추천으로 이제 들어간 분이라는 것이 또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군 인권 감독관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분이 처음에는 성명을 냈는데 예. 박정훈 대령 원상 회복하라고 성명을 내신 분이에요. 네. 근데 입장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 가운데 180도. 이종섭 중간에 장관과 이종섭 장관하고 예. 통화가 있고 나서 바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김 최고위원께서 대통령 경로다 뭐 이런 어떤 험악한 말이 난무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간다 말씀하시지만 이 사건도 그래요. 그 전화가 있고 나서 왜 180도 태도가 바뀌냐고. 이게 대통령 경로가 여기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경로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자발적으로 공직자들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저기 법무관리관한테 수십 차례 통하고 그것도 꼭 저기 사건 대책회의 있는 날 집중해 가지고 이래고 그다음에 저기 국방부 검찰단은 이 VIP 경로서를 얘기한 박정훈 대령을 망상에 가까운 허위 사실로 네. 이렇게 항명을 했다고 하면서 이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네, 네, 네. 그리고 제목이 항명 수괴예요. 그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군 형법의 최고죄 형벌이거든요 이게. 그것도 항명 수괴라 그러다가 너무 나갔다 싶었는지 또 항명 정도로. 항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기 가서 경찰청에 가가지고 넘긴 당일날 기록을 회수해 와요. 아니 이거 뭐 천지개벽을 했습니까 지금? 뭐 전쟁 났습니까? 왜들 이래? 그러니까 무언가가 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경로가 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해병대에서 장군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VIP가 경로했다고요?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해병대 고개를 껐덕껐덕했다. 이래 되니까 전체가 지금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거 이게 아니 혹시 대혼란에. VIP 경로에 대해서 어딘 막 했다 어딘 뭐 전혀 근거 없다는데
VIP 서로 지칭하는 VIP가 달랐던 건 아니냐는 이런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남바가 달라요. 무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제 대통령실이 낸 해명이 가관이라는 거예요. 네. 저기 대통령께서는 네. 아니 이게 수색 작업인데 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해서 저기 인명이 이렇게 소상하게 됐냐 이렇게 심하게 질책했다. 이건 기자회견 때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장이 구속이 돼야지 왜 박정훈이 구속이 됩니까? 그 말씀대로라면은 왜 무리한 지휘를 했냐 이거 아닙니까? 지휘자가 누굽니까? 사단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더 수사가 가야 되는데 거기는 빼주고 그다음에 그걸 수사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네. 아니 왜 경로를 했는데 상황은 정반대죠?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를 한 게 난 그것도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좀 멘트 점유율이 좀 너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경민 자중하겠습니다. 위원에게 조금 드려도 되겠죠? 경청하고 예, 있습니다. 다 하신 것 점유율 좀 같은데. 높여드리는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다음 넘어가시죠. 주제로. 넘어가는 게 나아요? 아니 뭐 충분히 얘기가 다 나왔고 충분히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드는 주제여서. 경로한 거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문재인 믿고 우리 괴롭힌 어린애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또? 누굴까요? 어린애. 또 등장하시겠네. 누굴까요? 어린애면 큰애는 누굽니까? 그 어린애는 그 지어버려. 네, 그래 봅니다. 그래요. 아유. 저는 어린애가 아닌데요. 누굴 보고 어린애라고 하는 겁니까? 저도 50이 넘었습니다. 저도 50이 넘었습니다. 자, 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정말 연일 때리고 있습니다. 너무 때리시더라. 워딩도 네. 신박하게 때리십니다. 네. 처음에는 뭐 폐쇄자다라고 했다가 뭐 배신자다라고 했다가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21일에 그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난 대선 경선 때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을 때부터 당의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선 경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한 가닥 기대를 걸었는데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며 떠받드는 걸 보고 더더욱 배알도 없는 당이라고 느꼈다. 더 기가 막힌 건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 페이스북이 조금 잘렸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더 이상 자신 없으면 당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당 해체하고 예.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으신 상황이네요. 네, 뭐 내가 못 가지면 다 부셔버려. 이런 느낌. 시문하러 갑니까? 부셔버릴 근데 거야. 홍준표 시장도 뒤로 이제 물러설 데가 없죠. 너무 멀리 왔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굴복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랑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약간 이제 여기 또 여고괴담 느낌이 나는데요. 여고괴담이 이제 1등이 있으면 쟤만 없으면 돼. 약간 이런 느낌. 2등이. 이등이. 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만약 빼고 나면 네. 대권 주자로서 보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사실은 맞득치는 않잖아요. 좋은 네, 후보들이 네.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뭐 원희룡 장관 등 있지만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네. 근데 이걸 본인이 항상 보수의 본류를 자처했기 때문에 그럼 그 보수의 본류를 가지고 다음은 나다 아마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동훈을 막 떠받드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나오는 건 당원이랑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찍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하냐. 배알도 없는 국민, 배알도 없는 당원 이렇게 하면 국민 당원 비하 모욕 발언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전통 지지층한테 먹혀요? 안 먹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만 계속 띄워주고 있어서 한동훈 선대본 총괄 선대본부장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역설이네. 홍준표 시장은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그다음에 원희룡 다 싫어하시죠 지금? 모두 다 시초. 특히 지옥으로 몰고 가 나를 갖다가 저렇게 김병민이 같이 수호하려고 하고 어떻게 저렇게 수도권에 있는 자가 베베 꼬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치에 해체하는 게 낫다 내 그래 보는 거지. 그렇습니까? 근데 꼭 칼린슈만 따라가. 그렇게 할 거면 정몽규랑 같이 나가라. 네, 그래 봅니다.
아유 뭐 구구절절이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래서만 따라가요? 근데 이 진짜 이런 비유를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있었냐면 당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에서 내부 총질도 정도 것이지 이럴 거면은 뭐 탈당을 하시겠다는 거냐 그럼 당 나가시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친윤 특히 뭐 이철규 위원장 이런 분들이 세게 또 반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또 올립니다. 내가 탈당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 너희 내 말 제대로 이해 못해라고 하면서 내가 탈당할 때는 정계 은퇴할 때는 하는 거야.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번 점령당했으면 됐지.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믿고 우리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히는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인가? 그럼 이제 여기서 큰 애가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죠. 올림픽 출전 좌저식에 황선홍을 국대 감독시키겠다는 거 뭐가 다르냐? 배알도 없냐? 바쁜 시간에 축구도 보셨거나. 근데 이건 이제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이랑은 그래도 꽤 괜찮게 워딩을 계속 하지 않았었어요? 밥 먹고 나와서 대통령을 위하는 발언인 것처럼 합니다만 네. 결국은 내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윤 대통령을 위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는 한 번 접어준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두 번 접을 수 없다. 이 얘기는 결국은 윤 대통령 자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러게.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시종일관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항상 좋든 싫든 자기 당내에서 주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왜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은 항상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게 돌려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세트를 하게 되는 거라. 네. 어차피 홍준표 시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네. 야박하게 공격 많이 했어요. 그때 경선 때 제가 대변인으로 있어서 보면 야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토론 어깨 한번 맞았잖아요. 토론 끝날까 팍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때의 감정들이 살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면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끌고 오기는커녕 본인은 계속 위축돼 갖고 이제는 대놓고 우리 당에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게 동의합니다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는데 대선 후보 뭐 이런 데서도 여론조사하면 그게 높게 순위가 나오진 않죠. 홍준표 시장이 지금 현재는. 지금 높게 안 나와요. 그리고 네.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을 굉장히 폄훼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약간 돌려가게 하고 그리고 가장 높게 추켜 세운 게 최근에는 추미애 당선이거든요. 그렇죠. 주미애가 국회의장 될 줄 알았죠. 근데 안 됐어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잃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치 뉴스에 이렇게 안 하면 그 실리지가 이게 않으니까. 언론에 정치부 기자의 이 그 공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으면 사회부 출입하는 분들이 이 대구시정, 서울시정, 이거 아무리 내봤자 국민들 입장에선 정치인의 뉴스가 아니라 그냥 시행정의 뉴스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치부 뉴스에 끌려 나와서 얘기하려면 저런 발언들이 있을 때만 소환되는 건데 저거로 써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이제는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반론도 김재원 최고위원 보면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영감탱이 소리 듣거든요. 뭐라고요? 영감탱이요? 영감탱이. 김재원 의원이 그 많이 봐준 거예요. 본인 최고위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까? 예. 그때 홍준표 시장이 김재원 의원 계속 그냥 공격하는 정가곤 거. 목사 관련해서 예. 공격을 근데 세게 보면은 했었죠. 예. 도망갈 구멍 여지 하나도 주지 않고 끝까지 몰아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슴에 칼을 안고 있는 거죠.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영감탱이 소리. 와, 왜 이렇게 워딩들이. 아니 악플 경연 대회 같지 않아요? 정청래 최고한테 배운 언어들이 아닐까. 탄핵도 오히려 여기에 비하면 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창의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느냐에 대한 경쟁이거든요. 이 다들 크리에이터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더 있어요. 뭐 몇 사람 뭐 말은 점잖겠지만 뭐 고춧가루나 뿌리는 졸려라고 좀 그렇다. 뭐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당내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그 수준을 보면은 이게 어디 그 게시물 이렇게 정지시킨다고 운영자가 너무 악플이 심한 거의 지금 거기에서 삭제된 댓글 블라인드 처리해야 될 댓글 수준이거든요. 이 공당 안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하여간 근데 지켜보는 사람 입장은 재밌죠. 이런 재미가 어딨어. 불구경. 이것도 우리 내부의 안 좋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시선을 돌리는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른 안 좋은 뉴스들은 안 나오고 홍준표 시장과의 갈등설만 뉴스가 되니까. 다른 안 좋은 뉴스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있죠. 예. 아니 뭐. 예. 자, 그럼 저 민주당에서도 약간 조금 아, 껄끄러운 뉴스가 민주당에서는 있죠. 네. 껄끄럽다기보다는 자. 뭐 지금 민주당이 그 국회의장 선거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상황에서는 네네. 특히 이제 우리 당원들은 추미애를 밀었는데 어찌 이런 결과가라고 하면서 뭐 지금 탈당 러시까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상황에서 내가 무기명 투표했는데 누구 찍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 와중에 나는 우원식을 찍었다. 예.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인데요. 지금 뭐 거의 뭐 자발적으로 뭐 속칭 뭐 내가 수박이다라고 한 셈인데 이런 입장 표명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 연대 선후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은 예, 알고 우원식 있었죠. 두분 다 노원에서 김성환. 정치를 예,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우원식 거기에다가 의원의 일종의 뭐 캠프에서 이제 뭐 이제 박홍근 의원하고 아니, 김성환 의원이 이제 좀 주축이 돼서 뛰었다 이런 건 알고는 있었는데 예. 이건 이제 공개 인증을 한 거잖아요. 네. 나 우원식 찍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예.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략적인 게 아니라 난 정말 우 의원이 좋아. 우 의원이 훌륭해서 찍은 거야. 이거 다 당을 위해서 한 거야. 우회를 이게, 위해서. 아, 일종의 어떤 그 사랑의 그 과시적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대가 예. 보면 연대가 잘 안 되는 학교가 연대인데 의외로 연대 잘 되던데? 또 이런 데서 끈끈해요. 어떤 부분은 그 예. 보이지 않는 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고 사실은 제가 거기서 막내뻘이라고 예. 그 저 여기 이제 우원식 선배이고 아, 그 라인에서 선배 있고, 막내예요? 있고 있는데 아니 막내세요? 아니 거짓말하지 이분에 마시고요. 비해서는 내가 아 그래? 그러니까 다 나보다 나이로 위잖아 이제. 그러니까 위치가 아, 아니라 그런가요? 나이로 아. 막내라고요? 다 우리 선배들인데. 김성환 의원 나이가 아니 나 오수한 건 아니고 정상으로 재수 안 하고 들어갔는데도 내가 군대를 잘못 갔다 와서 얼굴이 썩어가지고 조금 약간 중간에 뭐 분위기를 보고 제적당한 있는 거 거지. 아니죠? 아이, 왜 이러십니까? 아니고 아 어디를 가면 군대를 잘못 가는 거예요? 아니 저 해안부대 갔다 소금물에 세수하다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아, 해안도 되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아 내가 한번 송영길 우리 선배라 그랬대 방송에서 그냥 난리 나가지고 내가 선배 아니고 혹시 오수하셨냐고 내가 혼냈잖아 내가. 혹시 저보다 후배는 아니시죠? 그래도 그건 아니요. 영진이 형? 아니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연대 운동권의 의리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실은 나도 그런 면에서는 심정적으로 추미애 뭐 의원도 좋아하지만은 우원식 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나도 있었어요. 사실은 투표권도 없지만. 네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뭐랄까 이게 막 여러 의원들에게 의심의 화살들이 막 가는 와중에 혼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화살을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89명을 사실 뭐 좀 찾아내겠다 움직임이 이제 예, 좀 있잖아요. 강성 있죠. 당원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꽤 선택하기 쉽지 않은 선택인 그러니까. 것 같긴 한데 본인 지역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가 하더라도 완전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구청장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바닥이 워낙 튼튼하니까 흔히 개딸 강성 지지층이 아무리 움직이는 거에 별로 흔들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환 의원 자체가 사실 예를 들어 뭐 원래부터 비명 딱지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을 못했을 텐데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는 분류를 하자면 친명으로 분류가 돼요. 네, 인재 영입위원장 하셨죠 예, 얼마 그러면서 전에. 지난번 그때 공천 때- 영입 1호가 저였어요. 내가 전작해서 선배 이러시면 안 돼. 나는 의리 지켜야 돼. 이래가지고 내가 안 가셨어요? 작년 11월에 연대가 활성화될 뻔했는데. 근데 아, 영입 제의가 왔다고요? 이것도 뉴스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 김남국 지난번에 의원이 얼마 그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김남국 의원 얼마 전에 조국혁 신당 여기 영입 제안 왔었다고 왔다고 얘기했다가 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아니 저는 다 공개됐어요. 확실히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김성환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사실은 탈당할 줄 알고 땡길라 그랬다. 예. 근데 안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입하고 이제 출마를 제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역도 찍어줬어요? 강남 아니 그건 서초 아니에요. 인데. 그런데 내가 그 아니에요? 얘기에 못 대구, 나오겠어요. 민주당 대구 후보로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아니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나오게 사전에 예방적 발언을 내가 했죠. 예. 그래가는데 이제 정의당 비대위원 맡아가지고 예. 당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를 인사드리러 갔네. 네네. 이제 예방하러 갔는데 이 김성환 의원 보고를 받았나 봐 이재명 대표가. 예. 딱 나를 째려보더니 탈당 안 하신다 그랬대.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준우 우리 당 대표가 네. 아직은 그래가지고 두 남자가 나를 째려보는데 두 남자가 나를 아이고야. 그러네. 이거 엿됐다 이거. 아, 이래가지고 아주 그 자리에서 아주 하늘방석이었다. 요 에피소드 재밌는데요. 범 야권에서의 존재감이 정말 굉장하십니다.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직은. 아직은이란 말 때문에. 역시 이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을 이렇게 딱 저희가 모실 때마다 참 즐겁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네. 아무튼 얘기를 좀 이어가 네, 보자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그 친명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친명인 나도 오원식을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 좀 우리 싸우지 말고 조금 봉합하자 이런 네, 차원도 네, 있는 네. 것 같고, 뭐 당사자죠. 추미애 당선인이 그 어제 한 출판 기념회인가요? 콘서트인가요? 거기에서 본인의 심경을 밝히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네.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네, 이게 행사가 그 이성윤 당선인의 출판 기념회였고요. 네. 내가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 나도 욱한다. 하지만 내가 민주당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당 떠나지 마시라. 떠나지 말고 같이 응징하자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응징이요. 응징. 예. 요 정도 메시지면 그래도 열성 지지자분들도 약간 좀 화가 누그러뜨릴 아이, 정도 그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아직 화가 풀린 건 아닌데 제가 대체로 이제 그 뒤에 당의 수습 과정을 보니까 성질 나지만은 대체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번 한 번만은 참겠다 이러면서 그 당에서 발표한 게 당원 의사결정 10% 할당, 예. 당원 권한 2배 확대. 사실은 예. 나는 이건 찬성은 못해요. 예. 이게 대의 정치라는 걸 이렇게 규칙을 바꿀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모험적 발상인데 어쨌든지 간에 성난 당원들이 주저앉히느라고 별짓 다 한다는 느낌은 들더라고. 오죽하면 저랄까. 성의부터 많이 싶더라고요. 성질이 많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게 건데. 예.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독일의 3인당이 그 당원이 14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민주당 당원이 400만 명이 넘습니다. 말을 하는 분들마다 다 다른데요. 왜요? 몇 명인지? 숫자가 그래요? 400만 명이 넘나요? 어쨌든 이제 독일 3인당의 10배는 확실히 넘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의 이 정당 정치가 정당 가입 이상 열풍 현상이에요. 한국 사회가. 그러면서 이제 강성 팬덤이랄까 하나의 어떤 그 저 정치에 있어서 예전에 없던 이 정보화 시대를 넘어 지능 사회의 어떤 그 독특한 결집으로 가니까 정치인을 압도해 버린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국회의장 선거가 딱 그 그 당원들 발행하고 반대로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 뭐 인위적으로 후보 조정한다는 게 그게 결과에 더 사실은 치명타였다고. 그거 보고서 돌아선 표가 있어 보이니까. 4명 중에 2명 아웃시키는 과정에서. 예. 네. 그러니까 기층 당원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나와가지고 이 대의 정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까지 되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저런 식의 대안을 내놓을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현대 군주는 정당이라고 그람시가 얘기했던데 그람시 나옵니까? 이게, 그람시. 이제는 군주가 없고 정당이 군주다 그람. 이런 얘기는 그럼 예, 아니 그러면 근데 이제 정치인분들이 굉장히 딜레마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한 게 적극적인 열성 지지하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분들 말씀 담아내는 게 정치인의 본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분들 말씀에 휘둘린다 그다음에 잘 따른다 이게 이제 어감자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또 이상한 정치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 그러니까 이럴 네. 때 그런 어떤 그 이런 이상 정당과의 과열 열풍 속에서 네. 우리가 어떤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네. 무엇이 민주주의인가는 아주 어려운 질문에 지금은 우리가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이 김종대 의원 정도밖에 없죠. 네.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보면 재밌는 게 꽁투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당원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는 안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할 때 당심으로만 가지 말고 당심 민심 같이 가자고 하고 아. 반대로 가는 그런 그 흐름. 국민의힘이 당원 100% 투표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아이고야. 구조고. 아이러니한 예. 구조.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했던 한 정치인이 연락이 와서 우리 당의 그 전당대회 룰을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되게 독특한 게 대의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직접 당원 중심의 네, 투표랑 네, 네.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원 100%를 한번 가보자고 했던 건데 여론조사를 안 넣으니까 또 민심과 거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굉장히 한 단계 두 단계 늘 앞서 있는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요건 어떻게 답이 없나 봐요, 진짜. 예를 들면 당심과 뭐 민심을 어느 정도 섞는 게. 저희 대통령 선거 때 5대5 섰거든요. 예. 이게 딱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5대5. 5대5 섞는 게. 아, 그럼 전당대회 때도 저는 그렇게 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근데 전당대회는 대신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조금 네. 더 당심을 강화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가 민심을 끌어가서 이 어느 정도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대선도 치르고 총선도 치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5대5 정도 규모로 가게 되면 당심도 잡고 민심도 잡고.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 일반이론은 정당은 당원을 닮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정당이 당원을 닮아야 된다. 그렇죠. 국민을 닮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정당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정치적 의지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소속된 사람을 닮아야 되고 경쟁할 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원래는 네네네. 이게 정당 정치이고 네. 당원이 뽑는 게 맞아요. 원래 이게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네네네.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최근에 우리 정당들이 이제 특히 큰 당들 중심으로 당내 개파와 패권의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특정 지역에 쏠린다든가 네. 이러면서 이 정당의 의지의 결집이라는 게 왜곡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문제가 나온 거라. 그러다 보니까 좀 보완적인 어떤 장치를 좀 넣자고 하다 보니까 네. 맨날 룰이 바뀌는 거예요. 맨날 룰이 바뀐다고. 네. 이 자체가 벌써 정당의 건강성에 뭔가 좀 이상 신호라고 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심 민심 이렇게 막 분리되고 이러는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정말 전향적으로 네. 이제는 국민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자. 거기에. 이러면서 가지고 뭐 조금 외부에 열어주면은 이것도 그러면 관저에서 또 집합시킨다니까. 갑자기 또 왜 글로 가요, 얘기가? 아닌가? 안조박까지는 저 그람시 얘기하면서 굉장히 말에 무게가 실리고 네, 주의가 좋았거든요. 있었는데. 막판에 또 용산 쪽으로 핸들을 트시니까. 아니 나는 진정성 있는 시간이 길게 지속되는 게 싫어. 그건 우리 프로그램과 참 잘 나는 맞습니다. 해학과, 예. 풍자가 좋다고. 예. 네. 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관저로 집합. 정말 옥상위로 다 집합. 우리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셨으니까 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수류탄 사고 전반 조사입니다. 지난 21일 충남에 위치한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에 이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20대 훈련병 1명이 숨지고 30대 이제 교관, 부사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당시 훈련병이 이제 안전핀을 뽑았는데 이제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있었고 이를 본 교관이 이제 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그 군의 발표는 정말 진정성 없는 발표. 아 그런가요? 자 수류탄이나 총기를 다루는 현장은 군기가 제일 셉니다. 예. 수없이 예행 연습하고 예. 수류탄 투척은 자원자만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다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저기 진짜 던질 사람 손들어. 그러면 예. 봐서 그 중에서도 이상한 놈이 있으면 또 걸릅니다. 손에 땀 많은 사람은 못하게 한다던데. 못하고 다 걸려요. 아, 요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예전엔 다 던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래요. 이게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군 아니죠, 했는데 아, 저는 공군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뭐 던졌어요? 안전핀을 뽑고 뭐 안 던져? 어. 난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건 더 조사를 하기 전에 섣불리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냐 나 경고합니다. 예. 그다음에 2019년에 동일한 사고가 육군 54단에서 대구에서 일어났는데 예. 그때도 이 든 상태에서 머리 뒤에서 폭발했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어이구. 내가 그 병사를 만나러 예. 대구까지 갔다 왔어요. 손이 날라가 의수를 찾더라고. 예. 그때
전군의 수류탄 50만 발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아하. 불량 수류탄 아니냐. 아무리 봐도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의외로 몇 발이 저절로 터지더라고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지금 5년 만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 네네네. 도대체 뭘 조치하고 어떻게 방산비리나 부실을 예방했는지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냥 안전핀 뽑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식의 내가 이 무성의한 설명을 보면서 야 최상병 사건을 보고도 이 소리가 나오냐 니들이 지금? 네, 내가 네, 이거 네. 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예전에도 이런 사고를 봐서 아는데 말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훈련할 때 꼭 이거 이제 실제로 터지는 거 연습용도 있잖아요. 고무로 된 거. 그걸로 하면 안 돼. 아니 그러지만은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다들 보는 앞에서 몇 명을 선발한다든가 자원자를 받아서 자 이번엔 진짜야 잘 봐 그쵸. 이렇게 하고 훈련해야죠. 몇 명이 하는 거고 군인이라면 전투를 준비하는 저기 그 직업이 할 건 해야죠. 네.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긴 해야죠. 하는데 지금 군의 설명 해명은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런 발표 그런 식의 설명을 합니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이게 않은 군 거 사법계통이 죽은 거예요. 네. 이 최상병 사건 거치면서. 아닙니까? 이 경우도 당연히 민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네. 범죄에 의한 사망인 경우에 예. 예. 그건 이제 아, 훈련 뭐 중- 사고는 아닌데 모든 뭐 사망은 교통사고 아니고. 이런 건 아닌데 아. 근데 이번 경우를 뭘로 보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지금은 민간 경찰이 일단 참여하기로 예, 했어요. 참여하기로. 합동 감식을 네. 한다고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군 관련해서는 네. 특별히 주실 말씀 없으시고요. 괜찮습니다. 뭐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네, 네. 예, 예.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요 정도 보면 괜찮겠죠? 예, 네. 알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또 김병민 전 최고위원 두 분 굉장히 또 뉴스 깊이 있게 잘 분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